자, 여러분, 7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주제는 조건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내 생각에 이번 시간이랑 이 다음 시간 7주차 3교시 수업 또 2시간 분량을 통해 가지고 조건문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하면서 조건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여태까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내가 수업 초창기에 뭘 한 적이 있습니까?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적이 있죠, 그죠? 우리가 실행기지를 배우는데 배워야 될 내용의 범위가 그렇게 굉장히 많은 게 아니다. 굉장히 많은 게 아니고 요런 정도로 다 정리가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요런 정도로 정리가 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어사인먼트문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죠? 어사인먼트문 그리고 이퀄 사인이라고 하는 게 수학에서처럼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지정하는 그런 문장이다. 어사인먼트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 얘기했었죠, 그죠? 고투문 설명하면서 이제 루프를 돌면서 이제 일 처리하는 거, for문, while문, do while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 뭐 이 세 가지의 반복문이 있지만은 세 가지를 갖다가 골고루 쓸 필요는 없어요. 골고루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관습을 정해가지고 주로 포문, 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포문을 주로 쓰는 스타일입니다.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포문을 주로 많이 쓰고 이제 짬짬이 while문을 씁니다. do while은 거의 안 써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가. 어차피 본질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기 때문에 어떤 게 여러분 입맛에 맞는가 하는 걸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호출문, 함수 호출하기 위해서 호출문이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예, 개썸 함수 만들어 봤죠, 그죠? 이 호출문과 관련해서 뭐가 있습니까? 프로그램 구조를 만들 때 함수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함수 만드는 법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함수 정의를 만들고 나면은 그 함수 정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펑션 콜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하는 거죠. 데이터인 경우에 타입, 메모리 얼로케이션 스킴, 스코프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수형 우리 한 적 있었죠, 그죠? 정수형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수형 이야기할 때 특히 중요한 게 뭐였었습니까? 마이너스 값에 대한 그 표현 방식, truth complement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6주차에서 문자형 변수에 대한 얘기 했었습니다. 키보드에 있는 값을 표현하기 위한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그 로컬 베리어블이나 그 지역 변수나 그 다음에 뭡니까? 포멀 파라미터를 저장하기 그런 값을 저장하기 위한 기억장소 할당 방식 어떤 방법이랄까?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다 라고 했죠, 그죠? 자동 할당 요거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쭉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가 우리가 여태까지 진도가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진도가 나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이 이제 비교문이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거 많이 배운 셈이죠, 그죠? 배우면 뭘 합니까?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몇 가지 남긴 했지만은 사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구성하는 문법의 내용은 크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복잡하지가 않고 몇 가지 안 되니까 그걸 익히는 거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 중요한 일은 이 문법을 이용을 해서 얼마나 유용한 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은 지난번에 소개한 백준 사이트라든지 더블리 사이트에 로그인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문제들 차근차근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실력을 향상하는 것이 이 C랭귀지 수업 들으면서 학점 잘 받는 것보다 그 프로그램 잘 짜는 능력을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하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고트문도 배웠었네요. 고트문도
내가 앞으로 수업할 때마다 진도 나갈 때마다 이렇게 빨갛게 처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진도 나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문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조건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세 가지 형태의 내용을 설명할 건데 한 가지는 이제 그냥 정상적인 사용법, 정상적인 사용예를 여러분들에 보여주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두 개를 짜볼 겁니다. 두 개를 짜보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입력으로 3개의 숫자를 줬을 때 그 중에 최대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런 거 한번 짜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윤년인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우리 2020년 윤년이니까 윤년이 아닙니까? 예, 요건 윤년입니다. 윤년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확인하는 프로그램 한번 짜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짤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조건문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조건문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뭐냐, 참과 거짓의 의미, 요거 여러분들 이제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 조건문을 배우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참과 거짓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이거 좀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 실수의 여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외적으로 조금 어떻게 이야기하면 좀 지저분하다고 할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건문의 정상적인 예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 3개의 숫자를 입력으로 받아서 최대값을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max.c다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max.c, max.c라고. 자, 요거 입력창 이렇게 나타나도록 할 겁니다. 입력창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고, 출력 결과는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할 거예요. 입력창 이렇게 나타나도록 할 건데, 어차피 이제 숫자 3개를 받아서 A값, B값, C값을 저장할 거니까 정수형 변수 3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A, C. 보통 이렇게 정수형 변수를 만들면 초기화를 시켜야지 됩니다. 초기화를 A, B, C, 0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안 시키게 되면은 A, B, C 값에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게 되고,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기억 장소를 할당할 때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던 기억 장소를 내가 이렇게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쓰던 어떤 이상한 값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B, C 값을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제 scanf 함수를 통해서 값이 새로 정해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0이라고 안 넣어도 되긴 합니다. 안 넣어도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안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데, 좋은 버릇을 들이는 게 여러분들 어떤 그 프로그램 오류를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 변수는 정의하면 무조건 초기화시켜라. 변수는 무조건. 이런 버릇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printf. 자, 여기 보면은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는 출력이 돼서 나와야 됩니다. 출력이 돼서 나오고, 이제 요게 여러분이 이제 쳐야 되는 입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출력이 됐으니까 printf문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printf 이래가지고 A
하고 난 다음에 입력을 이제 받을 준비가 됩니다. 입력 받을 때 scanf라고 하는 함수를 써야 된다. %t 정수를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어떻게 되느냐? 그냥 a라고 치면 안 되고 이렇게 a라고 쳐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암퍼센드다라고 하 있고 이 암퍼센드를 여기다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포인터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설명할 때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줄 거고 지금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나중에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줄이 또 두 줄씩 더 필요하죠, 그죠?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b 값 b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c 값 c 읽어드립니다. 우리 출력 한번 해볼까요? 제대로 들어갔는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좋은 버릇들, 좋은 관습 중에 하나가 또 뭐겠습니까?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뭔가 입력을 받은 다음에는 그 입력이 제대로 들어왔는가 하는 걸 갖다 출력해보는 버릇을 들이는 것도 좋은 거다는 겁니다. 원래 목적은 다 계산을 하고 난다 그냥 맥스 값만 이렇게 출력하면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지를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말고 제대로 일이 진행 중인가 이런 걸 짬짬이 확인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 확인하는 차에서 프린트문을 한번 써보자. A는 t, b는 t, c는 t, b, c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한번 제대로 돌아가는가 출력하자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기 이제 깜빡하고 있죠, 그죠? 내가 10 이렇게 칩니다, 그죠? 30 이렇게 치고 20 이렇게 쳤다는 거죠. 그랬더니 10, 30 제대로 치는 게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제대로 들어갔는가 하는 걸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하자 하는 겁니다. 짰던 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거나 이렇게 커멘트 나중에 또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커멘트도 묶을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뭐 시작이냐? 이 부문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부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다 계획을 해야 돼요. 문자 3개가 있는데 2개가 있을 때 확인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죠? 2개가 있을 때 그냥 A가 B보다 크냐 해가지고 크면은 이제 출력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3개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3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2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확인된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랑 또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문에 뭡니까? 이중 루프가 있듯이 반복에 또 반복 들어가지 않습니까? 반복에 이중 루프가 있듯이 조건문을 사용할 때도 2중, 3중의 조건문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코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if 해가지고 A가 B보다 크면 그다음에 이게 했으면 이렇게 일단 비교를 하겠습니다. A가 B보다 크냐. 그럼 여기는 일단 A가 맥시멈 값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아닌 경우 이 뒤에 쪽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는 그렇지 않다. 이거에 반대니까 B가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B가 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A가 최대값이랑 B가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왜 아니죠? 그 아닌 이유가 A가 최대값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 최대값이 아니라 이 부분 안에서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B가 최대값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죠. B가는. 자, 여기에서 이 안에서 이제 뭘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A가 최대값 가능성이 있으니까 B는 이제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게 뭡니까? A랑 C 중에서 최대값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 A랑 C를 비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f A가 C보다 크면
else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A랑 C가 둘 중에 이제 최대값 후보인데 그 중에서 A가 크다 하는 겁니다. A가 C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가 뭐가 됩니까? A 값이 이제 최대값이 되는 이제 종착역에 해당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print f 그래가지고 max는 %t 한 다음에 뭘 출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A가 이제 제일 큰 값이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이 밑에 자리 오면 어떻게 되죠? 이 밑에 자리 오면은 이번에는 뭐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까? x가 A보다 C가 큰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C가 최대값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경우도 거의 코드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서 컨트롤 C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밑에 블락에서는 뭡니까? B가 최대값이 될 가능성이 있고 C가 남았으니까 B랑 C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죠? B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B랑 C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B 값이 C보다 크다. B 값이 C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어떻게 하죠? B가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B가 최대값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C가 더 크니까 C가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에 10 주고 B에 30 주고 C 20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다 주면 30이라고 하는 값이 지켜 나온다 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어떤 if문이 사용됐는가 하는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if문이 사용됐는가 보도록 합시다. A 10, B가 30이니까 A랑 B를 비교했을 때 A가 B보다 크냐? 아니니까 이 밑에 있는 22번 라인 쪽으로 올 겁니다. 그죠? 22번 라인 쪽으로 올 테고 22번 라인 쪽으로 오게 되면은 요 밑에서 뭡니까? B에 지금 30이 들어가 있고 C에 20이 들어가 있는데 B가 C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요 줄이 실행이 됨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B 값이 최대값으로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오는 거다. 자, 여러분 나중에 이러한 if문 구조를 이용을 해서 입력값이 4개일 때 몇 개요? 4개일 때 A, B, C, D 이렇게 4개일 때 최대값 구하는 거 한번 이렇게 if문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엄청나게 복잡하겠죠, 그죠? 이 if문 안에 또 이 if문 안에 또 이 안에서 또 무슨 if문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A랑 또 D를 비교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C랑 D랑 비교를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if문이 이게 데이터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면은 이 if문이 지금 이거는 2중 if문인데 3중 if문으로 비교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럼 또 예를 들어서 또 5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요. 5개 A, B, C, D, E라고 하는 5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때 또 어떻게 될 건가 하면 if문이 이런 식으로 짜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자, 여러분 요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숙제는 레포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굳이 레포트 내는 거에 대해서 그 레포트 제출하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저렇게 하는 게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걸 갖다가 코딩하는 버릇을 들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요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A, B, C, D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최대값 구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if문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아주 고통스러운 프로그램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반면에 내가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5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몇 개요? 5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최대값 구하는 거를 갖다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5개일 때 대신에 여러분 내가 조금 전에 4개일 때 해보라는 거는 꼭 해보기 바랍니다. 이 부문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보기 바래요. 5개일 때 그럼 더 복잡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최대값 구하는 아주 특이한 방법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어요.
5개일 때 D, E 5개일 때 자, A, B, C, D, E 자, 두 줄 복사하겠습니다. V, V A, B, C D, 헷갈리네. D 그다음에 E 이렇게 되겠죠, 그죠? A, B, C, D E까지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싹 집어넣습니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작성을 할 때 변수를 하나 도입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중간에 필요한 특정한 변수를 도입함으로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를 풀 때만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고 하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짤 때는 이 부분이 적게 사용이 되면서 단순한 알고리즘 그래서 변수를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좀 단순한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꼭 여기서 이 부문 안에 이 부문으로 4개의 최대값 구하는 거 꼭 해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쉬운 것부터 배우면은 버릇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려운 걸 해봐야지 이제 이렇게 쉽게 일처리하는 게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 변수를 하나 도입을 하는데 여기다가 변수에다가 max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도입하는 겁니다. max 값에 -2를 하나 넣겠습니다. 제일 작은 값으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일단 막무가내로 max 값에다가 a 값을 이렇게 저장한 거예요. 그냥 변수값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a를 최대값으로 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랑 비교하냐? B, C, D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B, C, D를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냐? 이렇게 비교한다는 겁니다. if max 값이 B보다 작으면 내가 이 ma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a 값을 집어넣음으로 해가지고 a라고 하는 걸 집어넣음으로 해가지고 a가 최대로 큰 거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고 나니까 b가 더 크다라는 거죠. b가 더 크면은 최대값을 뭐로 또 가정해야 되겠습니까? b로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max는 b 이렇게 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만족하지 않으면은 max 값 a에다가 a 값을 저장했던 그 값이 b보다 더 크다는 거니까 이 문장을 실행할 필요가 없고 그냥 max 값은 여전히 a 값이 max 값이 된다. max 후보, 최대값의 후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은 아주 쉽게 max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과정을 어떻게 반복하는 거야? 여기까지를. 그래서 여기까지를.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뭐에 대해서 하면 되냐? C에 대해서도 해보고 D에 대해서도 해보고 E에 대해서도 해보자. 이렇게 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연히 A값이 제일 컸다라고 가정해보세요. A값이 제일 크면은 이거 만족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A값이 제일 큰 거니까 만족 안 하겠죠, 그죠? 그럼 이거 실행 안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족 안 하겠죠, 그죠? 이거 실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쭉 내려와서 이 밑에 오면 여전히 맥스 값에는 A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다른 값이 더 크다 그러면 다른 값이 더 크게 하면 이게 이 문장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C 값이 최대 값이다 라고 하면은 C가 더 크니까 맥스 값을 갖다가 C 값으로 바꿔줘 가지고서 제일 큰 값으로 이렇게 보관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프로그램을 합니다. 출력을 한다. printf 해가지고 max는 %t max 이렇게 출력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뭐 이제 아무 숫자나 쳐봅시다. 방법을 마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맥스 값입니다. 이 값이 제일 맥스 값이죠, 그죠? 다 치면은 맥스 값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제일 맥스 값입니까? D 값이 제일 맥스 값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90이 나온다 하는 거죠. 자, 조건문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꾸 문제를 풀어보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일처리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 어떻게 일처리하는 게 더 단순한가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경험이 누적이 될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훌륭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도 좀 불편한 점이 있죠, 그죠? A, B, C, D. 지금 데이터 몇 개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한 겁니까? 5개에 대해서 구한 거죠, 그죠? 만약에 100개의 데이터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겠죠, 그죠? A, B, C, D, E, F, G 해가지고 변수값을 갖다 변수명을 100개나 지어야지 돼요, 그죠?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이제 차후에 배우겠지만은 배열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일처리를 합니다. 그건 이제 그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조건문에 대한 얘기, 첫 번째 시간 조건문의 기본 사용하는 방법 설명을 했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조건문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